10페이지에 사례 2번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실종 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시에 실종 선고로 인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부재자 상속인의 권리 구제 수단.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요. 이 문제가 나오는 구조가 바로 이것인데, 뭐 껍데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거밖에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막판에 정리할 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례 연습 2에 이 모의고사 나오기 전에 제가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만든 사례하고 모의고사가 겹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우선으로 제가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편하도록. 자, 갑은 2010년 4월 10일 이래로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자, 법원은 2018년 12월 12일에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하였고, 2018년 12월 29일 날 확정됐다. 한편 을은 2018년 1월 22일 날 갑을 상대로 해서 갑 소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갑에 대한 소장 등의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되게 하여 2018년 11월 15일 제1심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정본이 2018년 11월 16일 갑에게 공시송달됐다. 자, 이상의 공시송달은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유일한 상속인인 병이 2019년 1월 17일 위소 제기,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2019년 1월 17일, 그 알게 된 날이죠. 그 상속인인 병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자, 문제가 두 가지 겹쳐 있는데요.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제목은 읽어드렸고요. 이 구조에서 계속 맴돌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가 지금 부재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 소가 날라옵니다. 소 제기가 되는 시점하고요. 자,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게 되면은 아까 또 하나의 절차가 실종 선고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종 선고 자체는 판례가 그렇게 없고 학살만 조금 잡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없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이 시간 순서, 이 두 가지 시간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기간이 부재자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으로부터 실종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 실종 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 것은 생사불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났을 때, 긴급하게서 죽었을 때는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5년이죠. 생사불명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실종 선고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만료는 생사불명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는 게 첫 번째예요. 다음에 두 번째, 소가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부재자를 상대로 해서 이 사건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하는 소가 두 번째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서 진행됐던 실종 선고가 그때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실종 선고가 세 번째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종 선고가 되게 되면요, 종래 주소 고소를 그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관계에서 그자가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는데, 사망 시기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이게 포인트죠. 소급표가 어디 소급되느냐? 기간 만료 시로 소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급표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소제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제기와 별도로 진행되는 실종선고 절차에 따라서 실종선고가 되는 바람에 얘가 죽은 시점이 소제기되기 전 시점. 물론 이렇게 걔가 죽은 걸로 취급돼버리죠. 그래서 이 소급표 때문에 무슨 의문이 일어나게 되냐, 노란 글씨로 표시로 된 거. 이 소송이 죽은 자, 사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된 소송 또는 판결이 나온 상태로 간다면은 사자를 상대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민사소법 첫 번째 당사자 편을 보게 되면은, 당사자 확정 능력 표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사자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할 수 있음 해서 표시정정에 관한 그들이 나오죠. 내년에 표시정정 문제는 굉장히 유력해요. 자, 그래서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자 명의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야, 상소, 재심해소, 추후보완상 다 각하시켜버리죠. 그걸 끌어오는 거야. 처음에 멀쩡하게 문제가 없다가 소급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소송은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판결이 얘기 있었을 것처럼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사자를 명의로 해서 나온 판결, 특히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시험 문제 보통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민사선고 배운 것처럼 사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 선고되면 그건 무효라던데, 이런 의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관계는 어떻게 껍데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뼈대는 여기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사례 2번 문제는 이것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 그림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이 그림이 이렇게 답안지 여러분들이 20점짜리면 이 정도 쓰면 충분히 하겠죠.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이렇게 답안지에 현출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논점을 정리해가지고 실종 선고의 효과. 동상인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하지 않았게 되면 땡땡땡 해가지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 소급표가 있게 되는데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소급표가 있게 됐다. 2010년 4월 10일 날 이래로 생사 불명하게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되게 되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게 되면 5년이 지난 2015년 4월 10일 날 그쯤에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제기될 때는 이게 확정된 것이 2018년 12월 29일 날 실종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소를 제기한 시점은 그 전인 2018년 1월 22일 날. 자, 기간 만료 2015년 10월 4일 무렵. 소제기는 2018년 1월 22일 무렵 소가 제기됐죠. 실종 선고는 그 다음인 2018년 12월 10일 날 선고돼 29일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소급표다 보니까 2015년 10월 10일 날 4월 10일쯤에 죽은 애를 상대로 해서 판결 받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거를 답안지에 쓰시면 돼요.